문학기행 오늘은 제14회로 제왕하기로서의 한비자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한비자부터가 제왕학의 기원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왕학이 어떤 거냐는 걸 간략하게 말씀드린 뒤에 한비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비 기원전 280년부터 233년까지 사이에 활동했던 인물. 자, 한비자는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먼저 제왕학이라는 말이 아직 학술적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경우에는 고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와 정권 운영의 경험, 음모 이런 걸 포괄하는 연구를 제왕학이라고 해서 흔히 왕자 교육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운주학, 운주학이죠. 운주학 혹은 관리학 이거 열람하는 열자잖아요. 열인술, 사람을 감정하는 방법이죠. 용인술, 사람 부리는 방 이 술자는 나무목 위에 점 하나 딱 찍으면 이게 기술이라는 술자입니다. 중국 간체자 이렇게 써요. 참 편하죠. 이렇게 여러분도 알아두고 이렇게 써요. 자, 열인술, 용인술, 종횡술, 종횡담 이럴 때 종횡담 가면은 흔히 이 얘기 제 얘기 막 하는 건 농담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람을 종횡으로 막 부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왕학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송경수는 이제 수술을 해줬어요. 그런 용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문적으로는 제왕학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세 나라에서 제왕학이라는 걸로 하고 서양에서도 물론 불닭의 영준을 비롯한 제왕학 교재가 있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 이래서 이제 제왕학이 장단경이라는 이 책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기록에서 모아가지고 재생시킨 건데 이게 이제 제왕학 첫 교재라 그럽니다. 정우시대 음양가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일종의 노장 내지 정성설입니다. 그리고 법과는 우리가 했죠. 종맹가 이제 나왔죠. 및 육아, 육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을 제왕학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이런데 한비보다 훨씬 뒤에 조유라는 사람이 장당경이라는 걸 썼다 이 말이죠. 이걸 제1차 제왕학의 개통적으로 논술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기원은 누구냐? 한비자. 한비자가 뭐 최고예요. 오늘 여러분 배워보면 알지만은 완전히 한비자만 보면은 모든 권모 소수가 거기 다 나옵니다. 자, 제왕학. 일본의 경우는 일본이 이게 중국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왕학은 일본에서는 왕가나 전통 있는 집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받는 특수교육. 그러니까 석각들에게 받는 거죠. 학문적 형성은 안 됐고 일반적인 보편교육과는 상관없고 완전히 그야말로 통치술, 세상을 보는 능력 이런 걸 가르치는 학문이다. 좁은 의미로는 왕좌를 이어갈 태자 교육만을 지칭하고 좁은 의미로는 특히 일본의 경우는 황실을 만세 일개 그러잖아요. 뭐 거짓말입니다. 피가 다 섞였고 잡종도 섞였고 뭐 어떨 땐 애도 없고 끊어진데 아무나 하나 갖다 이고 이랬어요. 그러고 그런데 이걸 자기들이 황실 만세 일개라고 자랑하면서 쫙 족볼 다 맞춰가지고는 그게 그대로 다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엉터리 역사죠. 그런 황통을 이어받는 그 차세대의 교육이다. 이거 일본에서.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아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제왕학이라는 개념은 똑같다. 일본의 경우는 59대 천황 중에서 우다덴노
이건 우리나라가 한번 똑같이 읽으면 됩니다. 우다 덴노. 근데 이 우다 덴노가 또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 불교에 입문하려고 일찍 퇴위해버려요. 퇴위한 3년 뒤에 승려가 됩니다. 근데 이 우다 덴노가 퇴위할 때 자기 후계자 황태자에게, 이 황태자는 이겁니다. 이거 다이꼬 덴노, 다이꼬 덴노. 이거 일본 말로는 다이꼬고 한문으로는 제호죠, 제호 덴노. 양위할 때 이때 13살짜리 자기 후계자 아들에게 간표노 고 유이게이 이걸 써줍니다. 그걸 남겨요. 이게 일본에서는 첫 제왕학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는 뭐 아득하게 늦게 다 중국 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교육했을까? 완전 중국 교지 갖다 놓고 교육한 겁니다. 간표노 고 유이가 이거거든. 간표니까 관평 이건 그 연노죠, 연노. 관평 9년에 양위대 준 교훈인데 원본은 전하지 않고 왕실은 모든 정보를 망라했고 주의 인물 평가 왕으로서의 주의사항 이걸 원본은 이제 없어졌는데 나중 사람들이 유추해서 쫙 정리한 책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쫙 이런 둘말을 쓰는 게 상당히 없어지고 남아있다. 그걸 말하는 건데 이 요지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상보를 분명히 해라. 이거 여러분 일본 말 잘 모르죠? 한 번만 가만히 보세요. 상보를 밝게 한다. 딱 알겠죠? 애증,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후리마와스거든. 후리마와스. 막 흔드는 겁니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걸 진보대로 막 이렇게 그래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만사죠. 만사의 혹해서 확 빠지는 거죠. 그 도를 지나칠 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왕이라는 인간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매나오지 못하는 거.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안 된다. 천자는 희로애락을 신중히 하고 표정을 함부로 바꾸고 나타내서는 안 된다. 표정을 함부로 좀 좋다고 해거리고 나쁘다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 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일본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제왕학 교재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초담, 이게 초담, 목동초자죠, 목동들. 목동들이 이 얘기하는 치요, 이거는 치요입니다, 치요. 이거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사항을 치요, 이렇게 요약해서 불렸거든. 이겁니다. 이건 누가 썼느냐? 아시카가 요시히사, 쇼군입니다, 쇼군. 1480년에 이 쇼군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 이치조 가네요시, 이 사람이 이렇게 의뢰해서 멋진 제왕학 하나 써라. 중국에는 많은데 우리는 왜 없느냐? 우리나라 열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제왕학 하나 써라. 해서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불순경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인재의 공정한 등용을 해야 되고 아시가루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일본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본의 무사잖아요. 일본 무사들인데 각 봉건 영주들이 다 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 무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평소에는 먹여 살릴 돈이 부족하니까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 났다 하면은 어느 손만 닦아가지고는 군복으로 갈아입고는 총칼 메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농병, 저는 겸업입니다. 그래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전문적인 군인의식도 없어지고
농민 같은 마음이 착하니까 사람도 잘 안 죽이고, 그래도 되죠. 농사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책에서는 이건 없애야 된다. 군인만 군인, 농군이면 농군. 그 원래 농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농군이라고 그러죠.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전쟁 나면 농군들 다 불러. 농민들 불러가지고. 그러면 농은 농사 짓는 사람이야. 군은 군인이야. 둘이 겸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병사 질이 떨어져. 그걸 금지한 겁니다. 여인 집정을 긍정해라. 이건 뭐 해도 일본에는 뭐 여자는 죽도 못 폈어요. 장군의 권위를 지켜라. 이런 위정제한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팔계조. 서명은 왜 이렇게 그러면은 책 제목을 초부가 하는 걸 하냐면 권 말에다가 초부도 왕도를 말할 수 있다. 왕이라는 거는 왕도라는 것은 유식한 사람이 어떻게 뭐 국가 원수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무식한 초부까지도 자기 나라 국가 원수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다 말할 자격이 있다. 그야말로 상당히 그 진취적인 뜻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제왕학, 우리나라에서도 제왕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이제 중국에 지금 이제 돌아갑니다. 한비자가 나오기 이전의 중국의 제왕학. 근데 그 싹은 보였어요. 싹은 보이다가 이 제왕학을 그냥 한 책에다가 쫙 집중적으로 한 건 누구냐? 그게 바로 한비입니다. 그럼 한비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한비 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자, 이회, 이게 회자입니다. 이회 혹은 되게 이극이라고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극이라고도 많이 해요. 이극 혹은 이회. 요때 사람입니다. 중국 변법의 시조다. 이 사람. 변법이라는 게 일종의 그 처세술입니다. 전국시대 법가의 대표이자 시조고 위나라의 수도에서 태어납니다. 위나라에서 태어나요. 수도가 안읍이었거든. 수도 이름이. 거기서 태어나서 자에게 배웁니다. 자는 누굽니까? 공자 제자죠. 공자가 젊었을 때보다도 만년의 제자입니다. 근데 자는 별로 유명하냐 하면 여러분들 자학하면 공자 제자가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글자를 아는 사람이 예의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 공자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 타입, 장군 타입. 자의 제자입니다. 상지라는 곳에 태소를 지냈고 이 회가 그게 바로 이회입니다. 그 위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때 여러분 다시 춘추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때 춘추 전국 시대 가면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 나눠져 있는데 위나라는 북쪽에 아주 힘이 없는 작은 나라예요. 그랬는데 그때 큰 나라가 진나라거든. 진나라. 이 힘도 세고 커요. 싸움 잘해. 그런데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극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최고 무기가 활이거든요. 칼 아니면 활이에요. 머리 떨어지는 활이거든. 그럼 다들 활 잘 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 나라 지키기 위해서 활 잘 쏘자 그런 말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극은 이래 합니다. 꿰내 가지고 민사소송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민사소송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활쏘기 대회를 해요. 민사소송이 원고 피고 있으면은 둘이 활시합을 시켜요. 그래, 활시합에서 이기면은 그 사람 말 돼가지고 그 사람 승소야. 그 사람이 옳고 진 사람이 진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공고를 냈어요. 냈더니만 모든 국민들이 다 활만 쏘는 거예요. 이래서 각 골마다 명사수가 엄청 늘어나요. 그 전영회가 나중에 이겨요. 진나라를 이깁니다. 진나라 쳐도니까 활 하도 잘 쏴가지고 위나라가 이겨버려요. 그 못 쳐들어가죠. 이게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쟁만 잘했냐 그게 아닙니다. 농민들 잘 살게 만들어야 돼요. 위나라 문후 때, 문후 왕 때, 문후가 이제 문후가 지배할 때 그 총리가 됩니다.
재상을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변법을 시행하고, 변법이라는 건 법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부강경책을 쓰는데, 부강경책이라는 건 말로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세계 지식인이죠. 정신이 이렇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지인, 다할 진짜입니다. 지인지, 땅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땅의 힘을 다 발휘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같은 한마지기 논에서 배를 심었는데 어떤 농부는 그것을 소출 많이 내고 어떤 농부는 축제기만 내고 그럼 땅이 좋아서 그러냐? 아니야. 땅도 똑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극이 시행한 게 뭐냐면은 똑같은 데서도 같은 면적인데도 땅의 기운을 곡식을 자라도록 해주도록 만드는 거다. 그러면 다 곡식이 잘 자란다. 이걸 논문을 씁니다. 토지의 소출을 늘리는 방안. 땅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작은 땅에서도 먹고 살 만큼 생산해내라. 엄청 효과를 봐요. 그래 하면서 곡물을 심고 병충해 예방하고 흉년에도 그러다가도 이제 가뭄이나 홍수로 흉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흉년 들면 곡식값이 올라요. 오르면 국민들은 굶어 죽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도 평년 값으로 그대로 거래하도록 만드는 그럼 풍년 들어도 그대로 거래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경제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농민이 부자 되니까 세금도 많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져. 이게 바로 부국강병의 초석이 됐다.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법전을 다 수집해요. 이런 사람 그 통치 방법이 다릅니다. 중국이 여러 나라잖아요. 그 나라 법전을 다 구해와가지고는 그걸 전집을 내요. 천하의 법전 전집이야. 이게 없어져요. 있으면 큰 자료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때는 냈단 말이죠. 내가지고 법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대로 해라. 여러분, 법대로 해락하는 사람들이 꼭 법대로 안 합니다. 귀족들의 특권을 없애요. 세록제, 이걸 없애버려요. 국가 유형자를 오히려 장려하고 세습제를 내려오는 귀족들한테는 아무 특권 안 줘버려. 다 뺏어버려. 그리고 국가 유공자에게만이 장려 보상해야 된다. 이게 선임한다. 뽑을 선자입니다. 선거라는 선자예요. 현명한 사람을 뽑고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를 주는 거. 맞잖아요. 지 친하다고 자기 부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상벌은 엄격히 밝히고 강대국이 됩니다. 이래서 진나라와 맞먹을 정도로 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극입니다. 이극. 제왕하고 그 일종의 그 효시가 되는 그런 걸 했단 말이죠. 예, 법가로서.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드는 게 상황입니다. 이건 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에서 출생해서 진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진나라가 통일하도록 만들고 뭐 다 한 게 다 이 사람 덕분에. 자, 이 상황인데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천하통일 토속을 다진 위대한 계획가인데 위나라의 이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얘기했죠, 이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사사건건이 옳거든.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나라 가서 감투를 써가지고는 오가작통법 이걸 만들어요. 오가작통법 뭡니까? 다섯 집마다 다섯 집으로 탁탁 단위를 만들어가지고는 세금도 너 5명 서로가 나눠가지고 내라. 증명 갈 때도 그 5집 애들가 막 한 부대 한 소대 보내가지고 지나도록 만듭니다. 무슨 일나도 5 가구들이 함께 일하고 논밭 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 효과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동양에서 첫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주장한데 다는 못하고 상당히 폐지했어요. 그 다음에는 진나라 효공 때 대량조 총리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고쳐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상황에서는 책에 보면 상군서 병서로 공손왕 뭐 이런 27편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얼마나 했냐면은 이 사람이 개혁한 사람들이 너무 정의를 실천하면은 인심을 잃어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 효공 때는 자기가 제사이니까 왕의 사랑을 받고 마음대로 개혁하는데 왕자의 스승이 그것도 동궁 차기 정권을 이양할 그 왕자의 스승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어요. 그럼 그거는 옛날 같으면 그건 무조건 통과거든. 근데 이 사람은 법은 똑같다. 그냥 잡아가지고 코를 잘라버립니다. 그 왕자의 스승을. 코를 잘라, 코 자른 형이 있잖아요. 월형. 코를 잘라버려. 월형이 아니고 저 비형. 그러니까 왕자가 몇 번 사정을 해요. 근데 왕자 정 안 들어줘. 그리고 왕자 스승 코를 잘랐거든. 그런데 이제 효공이 죽어. 그러니까 왕자가 왕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자기 스승 코를 벤 사람 상황을 보다 죽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기에 보면 참 비참하게 나와요.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호텔에 가면 숙박객 쓰죠. 숙박객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상황이. 옛날에는 호텔에 가도 자고 가면 그만이야. 그 상황이 지나라에서 처음으로 숙박객을 만들었어요. 모든 손님은 다 어디서 누가 어디로 가는 길에 뭐 언제 잤다는 거 다 기록해놔야 돼요. 연속에도 전부 다. 그 이제 상황이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연속 가서 좀 자겠다 가겠네. 숙박계를 쓰라는 거예요. 쓰면 이제 잡히거든, 신고되고. 전국 수배령 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못 쓴다 하니까 상황 어른이 만든 법 때문에 상황이 바로 자기야. 근데 여관 주인은 모르죠. 상황 어른이 만든 법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잡혀요. 호텔에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돌다 결국 잡혀가지고 처형당합니다. 근데 개혁도 참 계획하기 어려워요. 계획하면 다 기존 세력이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신불해. 이건 전에 잠깐 얘기했어요. 한나라 명제상이고 혁명지학, 형별을 종료한 명칭을 딱 정한 겁니다. 법과 사상에 속하나 황노사상,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잘 합니다. 다음 시간에 노장사상과 선배들 하거든. 황제와 노자를 교조로 삼는 사상, 황노사상입니다. 법과로. 그럼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법을 중요시 하되 인간학적인 측면이 있는 황노사상을 겸한 사람입니다. 이 참 재밌어요. 자, 한비 이전에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한비가 나왔어요. 한비, 존칭이 한비자, 한자, 한왕헐, 한왕헐의 자다. 한왕헐 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신정시 하남성, 순자 학생입니다. 순자 제자예요. 근데, 지금 말하기는 동양의 마키아벨리다. 내가 볼 때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보다 이 책이 더 좋아요.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서양의 제왕학이거든. 근데 내가 볼 땐 동양의 제왕학 한비자 못 따라옵니다. 이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군주론 별로 재미도 없어요. 당대 최고 법가고 동양 마키아벨리고 제갈량이 여러분 삼국지 소설 다 알죠? 제갈량이 유비의 책사였잖아요. 그 나중에 유비가 죽을 때 그 이어받는 게 유비의 아들 유선이거든. 유선은 아버지만큼 재능이 없기 때문에 제갈량이 보고 왕자를 가르치러 갈 때 권한 책이 뭐냐? 한비자입니다. 한비자 책을 그냥 계속 읽어라. 그냥 외워라. 그런 정도로 이걸. 그러니까 제왕학이죠. 자, 한비자 사기에 기록된 걸 보면은 혁명이라는 것은 군주가 신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그걸 혁명이라 말하고 형은 완수하는 거고
명은 신하 업무 추진 계획이고 신하가 먼저 왕에게 폐하 나는 올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계획서 내면은 연말에 가서 이 계획서를 다 실천했나 안 했나 그걸 혁명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법술 이게 이제 제일 중요시합니다. 한비는. 법술은 뭐냐? 법은 법령이고 술은 통솔 방법이다. 같은 법령이라도 마을 군수에 따라서 딱 법 운영 방법이 달라요. 두 개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좋아했지만은 근본은 뭐냐? 황로사상 이걸 합쳤다. 노자 사상 합쳤다. 이게 이제 바로 한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법가들은 되게 법만 중요시하고 자연과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걸 딱 중요시했잖아요. 그런데 노장 사상은 뭡니까? 자연과 신성과 뭐 좀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 인간미 있는 그야말로 우주 섭리를 근본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노장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비는 사회과학 이론뿐이 아니라 그런 인생론 철학까지도 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더 깊이 인간을 통찰하는 거죠. 그럼 왕도 세계 문학 전쟁과 문학 전집을 사상 전집을 읽은 대통령과 그런 건 하나도 안 보고 법만 달달 외우는 대통령 차이 나겠죠. 그건 한비대로 하면 뭐냐? 사상서도 보고 연애시도 읽고 연애소설도 보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비가 순자의 제자를 그랬죠. 이사가 아까 이사했죠. 그 이사가 한비하고 순자한테 같이 배웠어요. 동기동창이야. 그랬는데 순자한테 배울 때부터 이사가 보기에 자기는 도저히 한비를 못 따라가. 근데 이사는 이제 봉사하고 있잖아요. 감투 쓰고. 한비는 놀고 있거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나와요. 한비는 한나라에 태어났거든. 태어난 건 모국은 한나라예요. 한나라인데 거기서 자기 왕에게 글을 올려요. 감투도 못 쓰게 해서. 실속 없는 소인배들 등용시켜서 그들을 실질적인 공로자 윗자리에 앉힌다. 반거 부 뜨내기에다가 향락만 하는 존벌레 같은 놈들을 들어서 반 도리어 거꾸로 이런 인간들을 처단해야 되는 이런 인간들을 도리어 높은 자리에 앉혔다. 반거 부음지 두 이래 말합니다. 이래서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들 공적을 세워서 실력 있는 사람들 위에다가 이런 존벌레 같은 것들을 앉혀놨다. 이 바꿔야 된다. 왕이 안 들어. 한비가. 이러니까 실망하고 그냥 있었던 거야. 낙담하고 그냥 있으면서 글만 썼단 말이에요. 한비가. 그랬는데 진나라 왕이 한비자 고분 자신의 주장 안 들어줘서 홀로 분통 터뜨리는데 이거요. 정말 이거만 감동적이에요. 그다음 오두 나라 갈가 먹는 5가지 존벌레 이 두 편을 읽고 진나라 왕이 감동해버려요. 이래가지고 이사한테 이 작가 한번 만나고 싶다. 좀 만나게 해달라. 하니까 이사가 한나라에 있다 이 사람이. 자기하고 동기동창이니까 동향을 다 알아요. 이러니까 진시황을 압니다 이때는. 진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한나라 쳐들어가 버려요. 쳐들어가니까 한나라에서는 그때까지 동영 안 하고 가만히 뒀던 한비를 외교 사절을 보내요. 왜? 왕이 한비 책 보고 반해가지고 저런다는 걸 알거든. 한나라도. 그러니까 한비를 외교 사절을 보내가지고 전쟁 무마하려고 평화협정하려고 보냅니다. 그 진나라 갔어요 한비가. 갔더니만은 이사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진나라에서는 이사가 대자이거든. 딱 그림 오죠. 이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비를 핑계 대가지고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는 투옥시켜가지고는
그냥 옥중에서 독사시켜버립니다. 독약 줘가지고 죽여버려요. 이게 한비입니다. 참 억울하죠. 한비 죽인 이사. 자, 이제 이사가 나옵니다. 그 이사가 얼마나 간사하냐 보십시오. 한비와 함께 배웠던 이사. 이 이사는 어렸을 때 군의 문서관리 말단 석이야. 군소리야. 관청 화장실에 쥐가 오물 먹다가 사람 나타나니까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요. 참고의 쥐는 곡식 먹다가 사람이나 개가 가도 겁내지 않고 느긋한 거야. 그럼 어때요? 같은 쥐라도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뒤지는 쥐와 창고간에 있는 쥐. 창고간에 있는 쥐는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투실투실한 게 살이 져가지고 뚱뚱하고 여유가 있어요. 다른 거야. 창고간의 쥐는 배도 부르고 넉넉하니까 사람도 겁 안 내. 이러거든. 그걸 보고 이사가 깨달아요. 아, 같은 쥐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이래 다르다. 사람도 나처럼 말단 군청 서기 할 게 아니라 왕실에 들어가야 되겠다. 큰 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나라로 가서 순자에게 제왕지술을 배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사입니다. 이사가. 이때 한비와 동기동창이라. 한비가 훨씬 탁월해요. 그 라이벌이야. 근데 정시대 때 전국 칠흥이 대립했던 시대거든. 이제 어느 정도 딱 그걸 알고 이만하면 나도 관리해야 되겠다. 하니까 스승한테 스승이 누굽니까? 순자죠. 순자한테 순자 우리 지난주 한 순자 그겁니다. 그 순자한테 네 선생님 저 감투소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겠나? 진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 진나라냐? 이 진나라 가장 힘이 세다 지금. 난 가려면 이왕에 힘센 나라 가서 내가 한번 놀겠다. 근데 그건 스승의 사상과는 달라. 만류한데도 그냥 가버렸어. 이게 이제 이사입니다. 이사의 정체야. 그래서 갔는데 진나라에 가서 여불이 식격이 됩니다. 여불은 다음 시간쯤에는 언제 여불에 대해서 자세히 할 때가 나옵니다. 진나라 할 때. 여불이 전에 하지 않았나? 어쨌거나 여불은 딴 데서 여러분 찾아보고 알기로 하고 진나라에 급성장하니까 여불이 이게 이제 내가 그 얘기했죠. 식객들을 뭐 3천씩 모아가지고 마음대로 연구시켜서 그게 바로 춘추전국시대 때 제자백학을 나오게 만든 배경이다. 나라가 되려면 지식인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학문을 장려해야 돼요.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실권자들 막 엄청나게 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웃 한나라에서는 수리 전문가가 진으로 하여금 수리공사에 전념케 합니다. 그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건설업을 많이 하면요. 모든 예산이 건설업으로 다 몰려버려요. 나라 돈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방비에 쓸 돈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방이 약해지죠. 그러면은 남은 나라 쳐들어갈 힘이 없어요. 이게 옛날의 술책입니다. 이웃 나라에 강대국이 있으면은 민전을 보내가지고 공중을 화려하게 꾸미고 막 해가지고 돈 쓰게 만드는 거. 건설업을 막 길 닦고 뭐 이래가지고 시켜가지고는 돈 그리 다 쓰게 만들어서 목이 못 만들게 하는 거. 술수야. 이게 다 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진나라에서 이때 진나라는 이제 그런 온 천하에서 실력 있는 지식인들을 다 초대해서 대접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서 다 모였거든요. 좋은 놈, 나쁜 놈. 그러니까 진나라 토백이들이 자기들은 감투쓸 여가가 없어요. 경제에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추경령대로 그 선배 중에는 나쁜 사람 많으니까 외국 출신들 다 쫓아내라. 그 왕에게
왕에게 이제 예판장을 쓴 거야. 쓰니까 왕이 쫓아내려 그래요. 그때 이 이사가 간 축객서 폐하 객을 쫓아내면 안 됩니다라는 간언을 올렸다. 그래서 이사가 위태위태하게 자리 보존했어요. 이사가 다 불려들었거든, 외국 학자들을. 그게 그겁니다. 근데 결국 이래 함으로써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개혁하는데 좋은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선배들 다 그냥 묻어버렸어. 제가. 이게 분석형입니다. 진시황이 죽었거든. 진시황이 있을 땐 잘 해먹었는데 죽고 나니까 환관이 나왔었죠. 환관이. 조고라는 환관이 뭐 유명하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이 조고가 바로 지록위마라는 그 이 말을 만든 장본인이 조고입니다. 환관이에요. 환관이 만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국가를 잘 되게 할 때는 그렇게 잘 도왔는데 왕이 죽어버리니까 자기 사랑하던 왕이 죽어버리니까 환관이 막 거역을 잡고 하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식인들이 어용이 잘 되거든. 마음이 잘 변해. 그래서 조고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가지고 같이 도둑질 해먹어요. 그러니까 조고를 어떻게 하느냐. 왕이 똑똑하면 안 되거든요. 제일 바보 같은 막내둥이 호해를 왕으로 앉혀놓고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냥 뭐 아방궁도 짓고 뭐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 이러는데 딴 거는 이 이사가 볼 때 다른 거는 다 이 조고 환관이 폐악질 하는 걸 용서해주고 그냥 따라갔는데 아방궁 또 진다 하니까 도저히 안 돼요. 이거 하면 나라 망합니다. 원래 이런 거 하면 나라 망해요. 음. 집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니야. 특히 왕궁이나 뭐 청와대 같은 거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공사거든. 나를 망한다고 반대했어. 그러니까 조고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그 별로 생애가 좋지 않죠. 아방궁. 자, 이제 한비 제왕학으로 들어갑니다. 한비. 먼저 한비의 인간관부터 봅시다. 여러분 오늘 내 들으면 한비 다 책 한 권씩 사고 싶을 텐데 사주 집에 있으면서 수시로 보고 애들에게도 수시로 보라 그러고 읽어봐라 그래도 될 정도로 대단히 가치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면서 읽어 보관해도 될 만한 책은 뭐 중국의 사서 삼계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논어부터 맹자 뭐 순자 뭐 이런 책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한비는 반드시 사서 자식들에게 중학생 때부터 달달달 외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잘못 읽으면 그냥 에피소드 위주로만 알지 한비의 전체 사상을 모르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거 간략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비는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이렇게 통치술을 했고 이렇게 처세술을 했다고 그걸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비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이기주의다. 인성 이기설이야. 인성 호리설, 이익을 좋아하는 거다. 여러분 다 그렇죠. 자기 이익, 지한테 잘해주면 다 좋아. 아무리 나쁜 친구도 지한테 맨날 쏟아주면 좋아요. 순자의 성악설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기적이다. 거기서 다 모든 동기가 나와요. 아무리 말을 비단같이 해도 기본은 뭐냐? 자기한테 좋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까 얘기했던 오두, 다섯 존벌레, 현학, 고분, 이런데 인간이 이런 거라는 걸 여기 보면 다 나타납니다.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에 사는 뱀장어는 물에 사는 뱀을 닮았고 누에는 곤충과 애벌레와 비슷하다. 사람이 뱀을 보면 놀라고 애벌레를 보면 소름이 끼치는데도 부인들은 누에를 예사로 치고 어부는 뱀장어를 손으로 잡는다. 그것은 오로지 거기에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싫은 것을 잊고 맹분, 이게 용맹한 사람으로 유명하거든. 맹분과 전제, 이건 테러리스트거든. 이런 사람처럼 용감해진다. 어? 뱀장어 징그러운데도 그냥 막 이래 막 두 손까지 다 넣어가지고 잡아요. 어?
나도 그 많이 잡아봤거든요, 변장. 이래 막, 한 손으로 잡으면 미끄러지 나가버려요.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변장을 넣고, 딱, 이래 쥐야? 이렇게 거꾸로 쥐야? 잘 안 나가요. 변장을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변장을 잡을 줄 알면 그건 상당히 경지가 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완전히 명문이에요. 비유를 써가지고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술에 만드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부자 되길 바라. 왜? 부자가 돼야 술을 만들거든. 관 만드는 사람은 다 빨리 죽기를 바라. 그래야 장사 잘 되거든. 관 만드는 사람은. 그러면은 전자는 다 착한 사람이고 후자는 다 악하느냐? 그렇지 않아. 그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일 뿐이고 인간성은 다 똑같아. 다 이기주의자. 근데 그 이기주의 기본은 뭐냐? 기본 동기, 동력은 뭐냐? 그것은 돈이야. 경제적인 세상 변하기 때문에 선의에서 좋은 쪽으로 세상을 평가하려는 육아나 목가는 헛공로이다. 헛공로이다. 맞죠? 이런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는 육아의 덕지에 기초한 인정,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인정해 보십시오. 다 도둑놈 되지. 비판의 근거로 수주와 모순. 모순은 다 알죠. 수주 대톡하는 거는 한 농민이 어느 날 가난한 농민이 밭에 가서 밭을 매다 보니까 토끼 한 마리 쫄 쫓아가. 그 토끼가 잡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토끼가 이 밭에 있던 나무 그루터기 하나, 나무 위에 건 베버려 그루터기 하나에 남아 뿌리하고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토끼가 도망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탁 박아서 죽어요. 죽으니까 그 토끼를 그냥 죽은 토끼를 그대로 지가 노력 안 하고 잡 주웠어요. 그 농민이 기분이 좋거든. 좋아서 그 뒤부터는 밭은 목밭이 되도록 놔두고 계속 이, 그 나무 기둥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와 토끼가 받쳐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런 어리석음, 모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 그게 안 된다. 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지신 등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아닌 법과 세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가치관을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인생관에서 이런 공치술로 그럼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법과 세를 올바로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바로 한비의 기본 이론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본 이론은 여기서부터 출발.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기초예요. 그리고 그래 하는데 한비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국가 사상에 대한 노자 사상을 겸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법률 집행에다가 인문학적인 통치의 술수. 그러니까 대단히 깊이 있는 글이 되는 거죠. 덕치와 법치를 다 부정하는 도가와는 달리 한비는 육반 충효에 합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는 군주가 통치해서 법과적인 요인뿐이 아니라 인생론적인 측면에서 심술, 인간 하나를 파악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도가적이에요. 이제 딱 알겠죠. 그래서 통치에서 3대 요소는 법, 술, 세. 법과 술은 통치의 근본이고 법은 천하 인민이 실행해야 할 법령이고 술은 천하 통치 기술이고 그럼 그거 가지고 다 되느냐? 그게 아니야. 세를 길러야 돼요. 세. 실질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말을 들어줄 박수 쳐줄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힘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무리 잘 써도 박수 쳐줄 사람 없으면 헛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내저편에 나온다. 겁니다. 칠술이 나오거든. 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참관. 신화 행동을 잘 살펴서 말은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하는 게 참관. 필벌 이건 딱 알겠죠? 벌만 줘서도 안 돼요. 너무 인자해서도 안 돼요. 신상 필벌 이가 3번은 꼭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사람 벌 줄 때는 꼭 한 사람 상을 줘야 돼요. 일청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한 사람 말을 따로 다 들어야 돼요. 따로. 같이 들어도 안 돼요. 따로따로 들어야 돼요. 괴사. 괴사는 괴는 속일 괴짜잖아요. 이것저것 탐지하는 거, 거짓말 해가면서도. 협지는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 옆구리로 탁 그냥 하는 거죠. 노원, 고의를 거꾸로 말하는 거.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온갖 술술 다 부립니다. 이게 7가지 기술이에요. 이렇게 안 떠보면은 바른 말 들을 수 없어요. 왜? 왕이 백성한테 요새 살기가 어때요? 하면 가난배도 다 폐하 덕분에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고을 원한 때. 여러분도 그렇죠? 사자만 돼도 회사 사정 몰라요. 하물며 나라 왕이 가면 뭐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가보니까 왕은 맨날 깨끗한 줄 알아. 그 거리가 거지 발사기 같은데. 상과 벌 이건 뭐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상과 벌을 엄격하기 위해서 한나라의 소후라는 제후가 이 예를 들어줘요. 이 조우가 어느 날 약간 그 낮잠을 잤어요. 약간 얕은 잠을 들어 있는 동안에 이건 관만 관리하는 관입니다. 왕의 관만 관리하는 관이 폐하가 저리 자면은 추워가지고 감기 들겠다 해서 옷을 입혀줘요. 그럼 옷은 누구냐? 의관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옷 담당이 아닌데 의관한테 봐라, 저 왕이 지금 자고 있는데 옷 하나 줘야 되겠다. 감기 걸리기 쉽다. 그러니까 의관은 선이니까 옷을 내줬어요. 왕을 덮었거든. 덮어놨어. 그런데 왕이 잠자다 깨보니까 자기가 안 덮은 옷이 하나 덮여 있단 말이죠. 불러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만은 자기들은 색색 내려고 대학에서 주무시기를 감기 들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하기네. 둘 다 죽여버려요. 왜? 관관은 월권했어. 왜? 옷 덮는 거는 관관은 관망 다스려야 돼. 관망. 근데 네가 뭐 때문에 내 옷을 한 번에 갖다 덮고 하느냐. 그 의관은 뭐냐? 네가 옷을 잘 간수하고 관관이 달라해도 안 줘야지. 어? 안 주고 네가 덮든지 뭐 그래 해야지. 그러니까 관관도 잘못. 관관은 월권, 의관은 직무유기. 알겠죠? 이렇게 엄하다. 이래야 법이 신상 필벌이 똑바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평가 공정성, 혁명, 참동, 신하 신고에 따라 업무 활동한 뒤 성과 대조하는 거. 원나라 왕이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잘못하면요. 왕이 뭘 좋아하면은 다 신하들이 그걸 따라해요. 원나라 왕이 용기를 좋아했거든. 자기 나라 뺏긴 나라 뺏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겨요. 용감하니까 싸우다 보면 죽기도 하고. 청나라 영왕은 허리 날씬한 미녀를 좋아하니까 모든 나라의 여자들이 다 밥을 굶어요. 허리 가늘게 하려고. 만큼 왕 말, 행위, 취미 하나까지도 따르니까 딴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게 전혀 몰라야 돼요. 지금 뭐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알아도 알게 되고 왕의 취향에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왕의 취향이 나라 망친다. 예를 들면 제 나라 황공이 질투심 깊고 여자를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수조라는 신하가 자기가 것을 해. 것을 해가지고 황관이 돼가지고는 후궁과 궁녀를 단속 이걸 맡아가지고 왕한테 미녀를 상납해서 출세한 게 수조입니다. 그러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 황공이 또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식도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왕이 나는 세상에 고기랑 고기 다 먹어봤는데 사람 고기는 못 먹어봤다. 이러니까 여가라는 궁중요리사가 자식 허벅지를 떼가지고 국을 끓여준 거야. 왕이 보고 너 참 나 때문에 네 자식까지 죽였으니 충신이다. 나중에 황공이 죽은 뒤에 수저 여가 이 둘이가 서로 권력을 다투어요. 나라 망한 거죠. 연달아 왕 작회는 현명한 사람을 좋아했거든. 무조건 현명한 사람 좋아했어. 그럼 어때요? 똑똑한 놈 다 모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중에 제일 제주했던 게 자지라는 사람이에요. 자지. 자지는 왕한테 가서는 폐하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폐하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폐하를 자리를 이을 사람은 아들, 왕자밖에 없다. 이렇게 아부를 해놓고는 죽으니까 지가 왕위에 올라버려요. 그럼 뭡니까? 너무 똑똑한 놈 두면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왕하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권위라는 것은 발톱과 이빨로 개를 제압하는 호랑이의 새로 권위를 세워야 된다. 능력에 붙이는데도 촌장이 된 한 남자가 너무 걱정해요. 몸이 삐쩍 말라. 근데 거꾸로 순임금은 그 천하의 순임금은 검고 타고 콧노래 부르고 맨날 놀아. 근데 천하가 잘 때 왜?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위나라의 소왕이 재상이 이렇게 나도 재판 한번 해보고 싶다 하니까 재상이 법률 공부하라고 법률책을 갖다 주니까 왕이 법률책 반 페이지 읽다가 졸아요. 그래서 왕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동장과 왕, 순임금의 차이가 뭐냐? 현명함입니다. 순임금은 현명하기 때문에 놀면서도 다 알아. 동장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현명하지 않으니까 엉뚱하지만 해요. 이래서 하급의 왕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왕이 지가 다 하는 거, 어? 그 능력 없는 거야. 중급의 왕은 타인의 힘을 이용하는 거. 이건 뭡니까? 폭력이죠. 상급의 왕은 타인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 부하들은 능력으로 나라가 굴러가도록 잘 만드는 거. 그게 제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장은 한가해야 돼. 사장이 바쁘면 안 돼. 왕이 가장 경계해야 될 상대는 처와 자식들이고. 이건 뭐 뻔할 뻔짜죠. 그 다음에 신하예요. 다스린다는 상과 벌 두 방법이고 공정성이 우선이다. 그랬죠. 그 다음 신학 입장에서 왕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세난 여기 나와요. 정나라 무공이 왕입니다. 왕이 바로 옆에 있는 호나라를 쳐들어가고 싶어. 그 어떻게 하느냐. 자기 딸을 그리 시집 보내요. 시집 보내가 한참 뒤에 신하들에게 이제 물어요. 이제 정나라가 무장력을 갖췄어요. 공력을 갖춘 뒤에 부하들 딱 모아놓고는 신하들 모아놓고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힘이 세졌다. 근데 어느 나라 쳐들어가고 싶은데 어느 나라 제일 먼저 쳐들어갔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만은 충신 대부 관기사가 호나라 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왕의 의도로 읽은 거예요. 근데 이 관기사는 왕의 마음은 읽었는데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왕의 전략을 못 읽은 거예요. 딱 그 차이를 알겠죠. 그리고 왕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호나라 쳐들어가자 말했거든. 그랬더니만은 왕이 거기는 어? 딸을 시집 보낸 우리 형제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쳐들어가자고 한 놈이 어딨냐 하면서 관기사를 죽여버려요.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관기사라는 장관이 왕에게 우리나라 쳐들어가자 하니까 왕이 죽였다. 그러니까 정나라 무공은 절대 우리나라 안 쳐들어온다 하고 호나라가 마음을 푹 놓고 긴장 해소해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정작 호나라를 쳐들어가서 손님 안 드리고 승전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이 뭐 물을 때는 의도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 뒤에 어떻게 처신할까까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하되기 어려운 거죠. 자, 같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송나라 부자 이건 여러분 다 알죠. 단문해졌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이 늙은이가 빨리 고치지 않으면 도둑 든다 하거든. 근데 그 밤에 도둑이 진짜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너 참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 똑똑하다. 칭찬하고 이 지금 늙은이는 도둑을 의심해요. 똑같은 말인데도 아들은 똑똑하고 이 영감은 도둑으로 영리는 어려움이죠.
자, 미자학은 이게 이제 유명합니다. 이게 사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미자라는 아주 미소년이 위나라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위독하다 하니까 왕의 술에 허가를 맡아야만이 왕의 술에 타는데 허가 없이 타고 가면 월형이야. 뒤꿈치 딱 자르는 월형.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자기 어머니가 막 위독하다 하니까 왕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보고 들 여가 없어가지고는 허락받기 전에 왕 맞짱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럼 어때요? 월형해야죠. 근데 이 위나라 왕이 이때 호모였거든. 동성애야. 그 소년을 사랑할 때예요. 미소년을, 미자하를. 그러니까 자기 애인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그냥 참 효성이 지독하구나. 어미를 걱정한 나머지 발꿈치가 잘린 형벌도 잊었구나. 어때요? 말이 돼요? 법률 집행에 공경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랑할 땐 요래했어. 왕과 과손에 놀러 갔다가 맛있는 복숭아를 먹다가 미자가 한면 딱 베물어보니 그 복숭아 맛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나무에 달려도. 거기 뭐 너무 맛있으니까 바로 지가 한 입 베물은 걸 왕에게 야 이게 너무나 맛있습니다. 줬거든. 주니까 왕이 야 이 자식아 네 먹던 걸 처먹던 걸 날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 먹어요. 그만큼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나를 매우 사랑하는구나. 그 맛있는 걸 참고 나에게 주다니. 그래 칭찬했거든. 그러다가 미자가 늙었어. 이제 더 이상 상대가 아니야. 사랑의 상대가 아니니까 이때는 처벌할 때 두 가지 다가 죄가 돼버려요. 이 자식이 옛날에 내 술에도 내 허가 없이 보러 갔다. 지 처먹던 걸 나한테 줬다. 그 나중에 처벌받아. 똑같은 일 해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자, 화시벽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는 얘기야. 옥이 나는데 그 옥이 더러운 데 묻어 있어요. 그걸 왕에게 한왕께 갖다 주니까 이게 어? 이런 엉터리를 나한테 옥이라고 쏘여 갖다 주느냐고 어? 원형을 내려버려. 뒤꿈치 잘라버려. 이 여왕이 죽은 뒤에 무왕이 하니까 또 속았다고 다른 뒷발꿈치 또 잘라버려. 그 다음에 문왕이 즉위했어요. 문왕이 갖다 주니까 갖다 주기 전에 밤낮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저래 운악하니까 그걸 말해요. 말하니까 내한테 바쳐봐라. 바치니까 문왕이 다듬어 보니까 천하의 명물 옥이 나왔다. 다 임자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왕학의 노란자입니다. 오두. 나라 망친 사람 누구냐? 학자. 좋은 학자도 있지만은 나쁜 놈들. 의용. 언론인. 나쁜 언론인들. 협객. 나쁜 협객. 환어. 병역 기피자입니다. 병역 기피자. 공상지민. 이 사람들 돈밖에 모르거든. 자기 이익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어요. 이익이 상승되는 거는 직궁이라는 초나라의 직궁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웃집의 양을 훔치자 관가에 고발해요. 그러니까 초나라 재상이 왕에게는 옳지만은 아버지에게는 잘못이다. 그래서 사임시켜버려요. 그 어떤 게 옳으냐? 시비거리죠. 노나라 사람이 전쟁에서 3번이나 도망쳐가다 잡혔거든. 왜 도망쳤느냐? 연료한 아버지 복양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노나라 공자가 그걸 효자랄 청구했어요. 요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나라에서는 나쁜 일 일어나도 고발 안 해. 고발하면 지만 손해봐. 노나라에서는 전쟁에 가서 위험하면 죽기를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항복해버려. 왜? 죽으면 불효야. 부모를 봉양 안 하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형벌을 원칙에 안 서면 이래 된다는 겁니다. 자, 정법은 법과 술, 요걸 아까 얘기한 거고, 육반은 정도에 어긋나는 거 주목되는 게 많습니다. 괴사, 속임수를 하는 거죠. 자,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망직, 나라가 망할 징조.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이건 뭐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요래요. 팔설, 군주나 나라 이익에 의하는 8가지. 인재 등록 때 참고할 사항이 매우 많다. 특히 시편 1장 8설입니다. 이게요. 이 장이 나는 대단히 신비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통상 좋은 사람이랄까 보는 사람을 다 나쁘게 평가한 건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얘 친구를 버리지 않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어? 근데 그 관리를 못된 짓 한다. 왜? 옛날 친구를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친구 부탁은 다 들어줘요. 그것도 안 들어주는 관리? 대단한 독조이죠. 인자한 사람은 공공의 재물을 손상시킨다. 왜? 너무 인자해가지고 그냥 못 산 사람이라 뭐 보면 그 지가 공금으로 도와줘 버려요. 행실이 의로운 사람은 법령과 제도를 무너뜨리기 쉬워. 왜? 법률보다 지가 더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죠. 의협심이 있는 사람은 관직을 언제 내동실지 모른다. 에이, 명령 틀렸다고 하면 사표내버려. 자존심 강하게 고결한 사람은 민중으로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 않아. 지 자존심만 생각해요. 건강한 용기 있는 사람은 법령이 시행되지 못하는지만 해요. 군인들. 민심을 얻는 사람은 자기 인기만 생각하고 임금을 고독하게 만든다. 아, 이거요. 이걸 보면 한비자가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노장사상, 황노학도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차원에 머물러서 사회를 다스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학적인, 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도가의 양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협은 신하가 멋대로 하는 거. 난양은 왕이 멋대로 하는 거. 교만은 신하가 교만한 거. 포악은 왕이 건방진 거. 그러니까 임금이나 분하가 다 이러면 안 돼요. 팔경은 왕이 신하 부리는 8가지. 이병은 상벌 내리는 법과 신하 통제법. 팔가는 신하가 왕을 저지르는 8종의 죄악. 명군과 난군은 서리, 바람직한 신하와 망국의 신하. 책임지는 명군과 난군. 자, 요 나옵니다. 좋은 나라 경우는 편안한 향락을 추구하고 불규칙한 생활에 신하들에게 힘을 부리고 성질도 더러워. 근데 나라에 아무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현명한 거야. 그래 하면서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옛날에 작회는 여자도 즐기지 않고 음악도 멀리하고 상행도 삼가고 몸소 농사 짓고 항상 민중을 걱정하고 신하, 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하 아까 나왔죠. 자지에게 왕이 빼앗기고 웃음거리되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이 첫째예요. 그다음 5가지 나쁜 신하. 재물과 뇌물로 명예를 취하려는 것. 지위 이용해 상벌 베풀이 인기 얻으려는 자. 벽을 만들어 전형하려는 것.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위세를 부리는 자. 민중의 취향만 쫓아 인기 주목하는 것. 이건 신하가 나쁜 겁니다. 왕의 술책은 내제설, 상, 칠술. 여기 칠술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칠술입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읽어보면 딱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참관, 아까 나온 것들하고 중복돼요. 참관, 필벌, 신상, 일청, 하나하나 듣는 거, 괴사, 협지, 도원.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감추어진 6가지 기밀. 이게 이제 묘한 겁니다. 이것도 아주 묘한 중에 하나에 속해요. 묘공이라고 해서, 묘공은 뭐냐면은 왕실이 묘자가 종묘 묘자잖아요. 묘거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 왕실을 공격한 사람들을 막아내느냐, 그걸 파악해내느냐, 그거거든. 요거는 권체, 왕이 보통이 아니죠. 일부러 권한을 빌려주는 거예요. 둘째, 인과 신의 이해가 다르거든.
그런데 신하가 외국의 힘을 빌려와요. 셋째는 사류. 다 비슷비슷하거든. 결제 올릴 때 보면요. 공무원들이 항상 두세 가지 보관을 가지고 있대요. 직업 공무원들이. 회사 간부들도. 두세 가지 가지고 있다가 회장 눈치 보고 그 중에서 결제 올릴 때는 좋아할 만한 걸 하나 딱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안은 없어 하면 또 내세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못한 안을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럼 부장도 속는 거예요. 사장도 속아. 회장도 속아. 그러면 아주 해안인 회장은 골라내는 거. 다시 해와. 그럼 결국은 제일 좋은 거 회사에 득되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합니다. 유반, 그 다음에 참의, 배치. 이게 윗사람, 왕뿐이 아니고 상관으로서 신하들을 잘 통치하는 거. 겁니다. 아내가 남편 속이는 거거든. 지가 밀통을 해놓고는 너 왜 부정 저지르나 하니까 남편이 똥물 뒤집어 쓰게 만드는 거. 말도 안 되죠. 자, 이게 이제 한비의 제왕학인데 철저히 왕을 위해서만 합니다. 그리고 한비가 재미있는 건 뭐냐? 여러분도 한비를 꼭 보길 원하는데 설화가 300여 가지 나와요. 꽁트입니다. 꽁트가. 이게 고대 중국 문학에서는 단편 소설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들만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한비다. 이제 여러분 그럼 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한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겠죠. 재미도 있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걸 합니다. 도가 사상의 전개 이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